나는 나에게 월급을 준다. 자유로운 삶을 향한 여정. 책의 문을 열다. 자유 방목형 인간의 꿈. 지금 당신은 사표를 던질 용기가 있나요? 마리안 캔트웰의 나는 나에게 월급을 준다는 이렇게 도발적인 질문으로 문을 열어요. 마치 오랜 친구가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며 속 깊은 이야기를 시작하듯 이 책은 우리를 숨막히는 사무실의 회색 벽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길잡이예요. 저자는 발리의 푸른 해변, 캘리포니아의 햇살 가득한 카페, 시드니의 활기찬 백사장에서 노트북 하나로 자유롭게 일하며 돈을 버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해요. 상상만 해도 가슴이 뛰지 않나요? 하지만 이 책은 단순히 꿈꾸는 삶을 보여주는데 그치지 않아요. 마리아는 우리가 어떻게 자유 방목형 인간 프리레인지 휴먼이 되어 시간과 장소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월급을 벌 수 있는지 구체적인 길을 제시해줘요. 이 책을 펼치는 순간 당신은 이미 그 길 위에 첫 발을 내딛게 될 거예요. 이 여정은 단순히 돈을 버는 법을 넘어 삶의 주도권을 되찾는 모험이에요. 마치 바람이 부는 초원에서 자유롭게 뛰노는 말처럼 당신도 제약 없는 삶을 꿈꿀 수 있어요. 자유를 향한 구체적인 발걸음. 나는 나에게 월급을 준다는 단순한 동기부여 책이 아니에요. 마리안 캔트웰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안정적인 직장이라는 틀을 깨고 자신만의 직업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체계적으로 안내해요. 책은 마치 여행의 단계처럼 자유로운 삶을 향한 여정을 4개의 장으로 나눠 풀어내죠. 각 장은 우리를 새로운 가능성으로 이끄는 이정표 같아요. 1장 워밍업 마이너스 왜 지금 자유 방목형 인간이어야 하나. 첫 장은 우리가 왜 지금 변화를 시작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해요. 마리아는 전통적인 직업 상담가가 절대 말해주지 않는 진실을 드러내죠. 예를 들어 런던의 한 직장인 제니의 사례를 소개해요. 제니는 안정적인 은행원이었지만 매일 아침 출근길에서 숨이 막히는 기분을 느꼈다고 해요. 그녀는 반복되는 일상에 지쳤고 뭔가 다른 삶을 꿈꿨어요. 마리안의 컨설팅을 통해 제니는 자신이 진짜 좋아하는 사진과 글쓰기를 결합한 블로그를 시작했어요. 처음엔 작은 취미로 시작했지만 점차 여행하며 콘텐츠를 만드는 1인 기업가가 되었죠. 이 장은 우리가 지금 변화를 시작해야 하는 이유를 깨닫게 해요. 마치 마라톤을 뛰기 전 몸을 푸는 것처럼 마음의 준비를 돕는 거예요. 마리아는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는 게 당연하다고 말하며 그 두려움을 작은 행동으로 바꾸는 법을 알려줘요. 예를 들어 하루 30분씩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탐색하는 시간을 가지라고 제안하죠. 이 장 정말 하고 싶은 일 정하기 마이너스 내 안에 GPS 켜기. 여기서 마리아는 우리에게 절대 타협할 수 없는 일이 뭔지 찾아보라고 말해요. 그녀는 이를 내 안의 GPS라고 부르며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의 방향을 찾는 방법을 알려줘요. 예를 들어 한 클라이언트인 마크는 IT 회사에서 일하며 지쳤지만 캠핑과 아웃도어 활동을 사랑했어요. 마리아는 마크에게 자신의 열정을 사업으로 연결해보라고 제안했죠. 마크는 아웃도어 장비 리뷰 블로그를 시작했고 이를 통해 광고 수익과 협찬으로 월급을 벌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주말에만 틈틈이 콘텐츠를 만들었지만 점차 안정적인 수입원이 되었죠. 이 장은 우리가 꿈꾸는 일을 구체화하고 그걸 현실로 만들기 위한 첫 단추를 끼우는 법을 알려줘요. 마리아는 완벽한 계획을 기다리지 말고 지금 시작하라고 강조해요. 예를 들어 그녀는 하루 10분씩 자신의 열정을 기록하는 습관을 들이라고 조언해요. 이 작은 습관이 결국 큰 변화를 가져온다고 믿는 거죠. 3장 자유, 방목형 인간처럼 생각하기, 마이너스 새로운 사고방식. 이 장은 책의 핵심이에요. 마리아는 자유 방목형 인간의 사고방식을 4가지 타입으로 나눠 설명해요. 서비스 제공자, 가상제품 판매자, 광고 수익 창출자, 실제 제품 판매자. 예를 들어 서비스 제공자
타입에 속하는 엘리자베스는 요가 강사로 온라인으로 요가 클래스를 열어 전 세계 학생들과 수업을 했어요. 그녀는 사무실 없이 집에서 편안하게 일하며 수익을 냈죠. 엘리자베스는 처음엔 무료 클래스로 시작해 학생들의 피드백을 받았고 점차 유료 클래스로 전환했어요. 마리아는 이런 사례를 통해 누구나 자신의 강점을 활용해 돈을 벌 수 있다고 강조해요. 또 20만 원 이하로 사업을 시작하는 법, 10주 안에 수익을 내는 법 같은 실질적인 팁도 가득 담겨 있어요. 예를 들어 그녀는 무료 도구를 활용해 웹사이트를 만드는 법, 소셜미디어를 통해 고객과 소통하는 법 등을 구체적으로 알려줘요. 이 장은 마치 친구가 옆에서 이렇게 해봐 라며 등을 떠미는 느낌이에요. 마리아는 우리가 흔히 저지르는 실수, 예를 들어 완벽주의에 빠지는 걸 경계하라고 말해요. 작게 시작하되 꾸준히 하라는 그녀의 조언이 이 장의 핵심이에요. 4장 자유 방목으로 가는 비상구 마이너스 실행의 기술. 마지막 장은 실제로 자유 방목형 삶을 시작하는 방법을 다뤄요. 마리아는 사업 계획을 세우는 법, 자신을 브랜드로 만드는 법, 광고 없이도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법 등을 알려줘요. 예를 들어 사라는 자신의 취미인 빈티지 의류 수집을 온라인 샵으로 확장했어요. 그녀는 소셜미디어를 활용해 고객과 소통하며 단 몇 달 만에 안정적인 수입을 얻었죠. 사라는 처음엔 자신의 스타일을 공유하는 인스타그램 계정을 운영했어요. 팔로워가 늘어나자 그녀는 빈티지 의류를 판매하는 웹사이트를 만들었고 이를 통해 전 세계 고객과 연결되었어요. 이 장은 우리가 사무실을 떠나 자신만의 직장을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도구와 전략을 제공해요. 마리아는 특히 작은 성공을 쌓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말해요. 예를 들어 첫 번째 고객을 얻는 순간, 첫 번째 수익을 내는 순간이 큰 동기부여가 된다고 하죠. 이 장은 마치 여행 가방을 싸는 법을 알려주며 이제 떠나 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마리아는 우리가 흔히 두려워하는 실패를 학습의 기회로 바꾸는 법도 알려줘요. 예를 들어 그녀는 실패한 프로젝트를 분석해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요. 핵심 메시지 나만의 직장을 만들어라. 나는 나에게 월급을 준다의 핵심 메시지는 간단하지만 강력해요. 당신은 시간과 장소에 얽매이지 않고 좋아하는 일을 하며 돈을 벌 수 있다. 마리안 캔트웰은 이를 자유 방목형 인간이라는 개념으로 풀어내요. 그녀는 우리가 전통적인 직장이라는 틀에 갇힐 필요가 없다고 말해요. 대신 자신의 열정과 강점을 기반으로 자신만의 직장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하죠. 첫 번째 메시지는 자신의 열정을 찾아라예요. 마리아는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일을 찾아야 한다고 말해요. 그녀는 이를 내 안의 GPS라고 부르며 우리가 무엇에 설레고 신나는지를 기준으로 틈새 시장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해요. 예를 들어 마크처럼 캠핑을 사랑한다면 그 열정을 블로그나 유튜브 채널로 연결할 수 있죠. 마리아는 열정이랑 거창한 게 아니라 우리가 자연스럽게 빠져드는 일상적인 활동일 수 있다고 말해요. 예를 들어 요리를 좋아한다면 레시피 블로그를, 그림 그리기를 좋아한다면 디지털 아트를 판매하는 식으로 말이죠. 두 번째 메시지는 작게 시작하되 빠르게 실행하라예요. 마리아는 완벽한 계획을 기다릴 필요 없이 적은 자본으로 지금 바로 시작할 수 있다고 말해요. 그녀는 20만 원 이하로 사업을 시작한 사례들을 보여주며 노트북과 스마트폰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격려해요. 예를 들어 그녀의 클라이언트 중 한 명은 저렴한 맥북으로 온라인 코칭 사업을 시작해 첫 해에 안정적인 수입을 얻었어요. 마리아는 초기 비용을 최소화하는 법, 예를 들어 무료 소프트웨어를 활용하거나 소셜 미디어를 마케팅 도구로 사용하는 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줘요. 세 번째 메시지는 나 자신을 브랜드로 만들라예요. 마리아는 우리가 곧 브랜드라고 말해요. 자신의 개성과 가치를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죠. 예를 들어
사라의 빈티지 의류샵은 그녀의 독특한 취향과 스토리가 담겨 있어 고객들에게 사랑받았어요. 마리아는 요란한 광고 없이도 진정성 있는 소통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다고 강조해요. 그녀는 소셜미디어에서 자신만의 목소리를 내는 법, 고객과 신뢰를 쌓는 법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요. 예를 들어 고객의 질문에 성실히 답하거나 자신의 일상을 공유하며 친근함을 주는 게 중요하다고 하죠. 마지막으로 불안과 두려움을 이겨내라는 메시지가 있어요. 자유 방목형 삶은 자유롭지만 처음엔 두려움이 따를 수 있어요. 마리아는 이런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작은 성공을 쌓아가라고 조언해요. 예를 들어 엘리자베스는 처음엔 온라인 요가 클래스에 학생이 몇 명 없었지만 꾸준히 콘텐츠를 만들며 점점 더 많은 사람들과 연결되었죠. 마리아는 두려움이란 새로운 길로 들어서는 자연스러운 감정이라고 말하며 이를 동력으로 삼으라고 격려해요. 그녀는 우리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를 학습의 기회로 삼는 법을 알려줘요. 이 책이 주는 시사점. 나는 나에게 월급을 준다는 단순히 돈을 버는 방법을 넘어 삶의 주도권을 되찾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요. 이 책의 시사점은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자신만의 길을 개척할 수 있는지를 보여줘요. 다음은 이 책이 주는 주요 시사점이에요. 첫째, 고용의 불안정성에 대한 새로운 대안이에요. 현대 사회에서 전통적인 직장은 더 이상 안정의 대명사가 아니에요. 경제위기, 해고, 불확실한 미래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현실이죠. 마리아는 이런 고용 불안 속에서 우리가 스스로 수입원을 만들 수 있다고 말해요. 예를 들어 책에서 언급된 많은 사례들은 경제위기나 해고의 위협 속에서도 자신만의 길을 찾아 성공했어요. 이는 특히 요즘처럼 고용 불확실성이 큰 시대에 큰 울림을 줘요. 마리아는 우리가 회사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줘요. 둘째, 자유와 책임의 균형을 강조해요. 자유 방목형 삶은 자유롭지만 동시에 자기 책임이 중요하죠. 마리아는 우리가 자신의 삶을 설계하고 관리하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말해요. 예를 들어 그녀는 사업 초기엔 비용을 아끼되 자신을 표현하는 명함이나 교육엔 과감히 투자하라고 조언해요. 이는 자유를 얻기 위해선 스스로를 믿고 투자해야 한다는 메시지예요. 또 마리아는 우리가 시간 관리와 자기 동기부여를 통해 삶의 균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해요. 예를 들어 그녀는 하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법, 예를 들어 특정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일하고 나머지 시간을 자신에게 투자하는 법을 알려줘요. 셋째, 개인의 강점을 활용한 틈새 시장 공략이에요. 마리아는 누구나 자신만의 강점이 있고 이를 활용해 틈새 시장을 찾을 수 있다고 말해요. 예를 들어 마크가 캠핑이라는 취미를 아웃도어 콘텐츠로 전환한 것처럼 우리의 일상적인 관심사가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죠. 이는 누구나 독특한 가치를 세상에 내놓을 수 있다는 희망을 줘요. 마리아는 틈새 시장을 찾는 법, 예를 들어 소셜미디어나 검색 데이터를 분석해 사람들이 원하는 콘텐츠를 파악하는 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요. 이 과정에서 그녀는 우리가 경쟁이 치열한 시장이 아니라 자신만의 독특한 영역을 개척하라고 조언해요. 넷째, 디지털 시대의 기회를 강조해요. 이 책은 디지털 노마드라는 개념을 통해 현대 기술이 제공하는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줘요. 예를 들어 스마트폰과 인터넷만 있으면 전 세계 어디서나 일할 수 있죠. 마리아는 이를 활용해 우리가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벗어날 수 있다고 말해요. 그녀는 유튜브, 인스타그램, 블로그 같은 플랫폼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알리는 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요. 예를 들어 그녀의 클라이언트 중 한 명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자신의 요리 레시피를 공유하며 광고 수익과 협찬으로 안정적인 수입을 얻었어요. 독자들의 반응, 이 책이 남긴 흔적. 나는 나에게 월급을 준다는 많은 독자들에게 영감을 준 책이에요. 독자들의 반응을 보면
이 책이 단순한 자기계발서를 넘어 삶의 방향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음을 알 수 있어요. 각기 다른 배경의 사람들이 이 책에서 자신만의 메시지를 찾았어요. 20대 취업 준비생인 한 독자는 책 제목부터 강렬하게 끌렸다고 해요. 그는 3장과 4장이 특히 기억에 남는다고 했어요. 특히 자유방목형 인간의 사고방식을 배운 뒤 자신이 좋아하는 글쓰기를 기반으로 블로그를 시작했다고 해요. 비록 아직 큰 수익은 없지만 내가 원하는 일을 하며 작은 성취를 쌓아가는 과정이 행복하다고 말했죠. 그는 마리안이 강조한 작게 시작하라는 조언이 큰 힘이 되었다고 했어요. 예를 들어 그는 하루 30분씩 블로그에 글을 쓰며 점차 독자들과 소통하는 재미를 느꼈다고 해요. 또 다른 독자는 이 책을 읽고 1인 기업이라는 개념에 매료되었다고 해요. 그는 제목에서 모든 게 드러난다며 책이 제시한 구체적인 사례들이 실행 가능하게 느껴졌다고 했어요. 특히 마리안이 소개한 20만 원 이하로 사업 시작하기 팁을 따라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작은 온라인 샵을 열었다고 해요. 그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는 느낌이 든다고 감정을 나눴어요. 그는 처음엔 판매가 거의 없었지만 꾸준히 콘텐츠를 올리며 고객과 신뢰를 쌓았고 점차 주문이 늘어났다고 했죠. 30대 프리랜서인 한 독자는 이 책이 자신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했어요. 그는 마리안의 내 안의 GPS 개념을 통해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일을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다고 해요. 그는 이전엔 프리랜서로 일하며 불안정한 수입에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이 책을 읽고 자신의 강점을 살려 온라인 강의를 시작했어요. 그는 마리안의 조언대로 내 이야기를 진솔하게 공유하니 학생들이 늘어났다고 했어요. 다만 일부 독자는 책이 너무 이상적으로 느껴진다고도 했어요. 한 독자는 모든 사람이 자유방목형 인간이 되기엔 현실적인 제약이 많다고 지적했죠. 예를 들어 그는 경제적 여유나 기술적 배경이 부족한 사람들에겐 시작이 어렵다고 느꼈다고 해요. 그럼에도 그는 내 안의 가능성을 돌아보게 해준 책이라며 긍정적인 면을 강조했어요. 또 다른 독자는 마리안의 사례들이 너무 외국적이라 한국 현실과 맞지 않을 수 있다고 했지만 핵심 메시지는 보편적이라고 덧붙였어요. 블로거들 사이에서도 이 책은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한 블로거는 이 책을 디지털 노마드를 꿈꾸는 이들에게 필수적인 책이라고 평했어요. 그는 마리안의 사례들이 현실적이고 특히 저렴한 장비로 시작한 이야기가 큰 동기부여가 되었다고 했죠. 노트북 하나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말이 과장이 아니었다고 덧붙였어요. 또 다른 블로거는 이 책이 자유를 꿈꾸는 이들에게 실질적인 로드맵을 제공한다고 했어요. 그는 특히 마리안이 제시한 10주 안에 수익 내기 전략이 유용했다고 했어요. 당신의 생각은 어떤가요? 나는 나에게 월급을 준다는 단순히 돈을 버는 법을 넘어 우리 삶의 주도권을 되찾는 여정을 안내하는 책이에요. 마리안 켄트웰은 우리에게 묻죠. 당신은 지금 사표를 던질 용기가 있나요? 이 질문은 단순히 직장을 그만두라는 의미가 아니라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향해 한 걸음 내디드라는 초대예요. 이 책은 자유방목형 인간이라는 개념을 통해 우리가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벗어나 자신만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보여줘요.